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호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경호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이 경호라는 부분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임용권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 1급 관리관에서부터 그 다음에 9급 경호 서기본까지 있는데, 과연 이제 임용이라는 부분들은 어디까지 우리가 임용을 해야 되나, 누가 이제 임용 제청하고 그 다음에 또한 임명을 하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임용권자는요, 대통령의 임용권이 있어요. 일단 대통령이 이제 임용권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장의 임용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임용하느냐, 아니면 처장이 임용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앞에서도 5급 이상이니까 이제 5급 사무관이죠. 사무관 이상과 이상에 해당하는 또 이제 별정직 공무원은 이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렇게 되죠. 어쨌든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용을 해요. 대통령이 임용해요. 다만 전보 발령이랄지, 다른 곳에 이제 부서로 옮긴달지, 이제 휴직한달지, 그리고 파견한달지, 직계 정직 감봉, 이거는 이제 처장이 행하지만, 그 외에 이제 뭐 면직시키거나 또는 승진시키거나 또는 채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5급을 채용한달지, 그러면은 대통령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처장은 경호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용하는 직원 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급을 채용하거나 7급, 9급을 채용한달지, 혹은 이제 처장이 임용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경호처 직원의 임용은 학력, 자격, 경력을 기초로 하고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그 밖에 능력, 실증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무튼 5급 이상의 경우에는 경호처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 임용권을 행사하고, 6급 이하의 경우에는 경호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이라 할지라도 전보, 휴직, 파견, 직위해제, 정직, 복직 이런 거는 바로 처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임용권자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신규 채용을 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냐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임용 대상자를 선정해서 뭐가 있냐면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 심사를 거쳐 임용하도록. 그러면 여기에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채용 비리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채용에 있어서는 임용 절차의 간소화,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경력직 공무원이 바로 신분이 보장되는, 정년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특수 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고위 이제 공무원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원래는 고위 공무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여기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이렇게 채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위 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라. 자, 그렇지만 이 경력직을 특수기관, 뭐냐면 여기 신분이 보장이 되는 자를 보장이 안 되는 자로, 또는 경력직인데 이제 경력직으로 바꿀 때는 안 해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력직이 아닌데 경력직으로, 즉 신분 정년이 보장되는 걸로 할 때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치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용 자격과 결격 사유가 있어요.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당연히 이제 품행이 발라야 된다 이건 되고요. 결격 사유를 보면 이제 임용 결격 사유입니다. 이제 경호처의 직원이 될 수 없는 임용 이제 결격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제 임용 결격 사유는 뭐라고 되냐면 국가공무원법상 여기 이제 위반이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면은 될 수 없죠. 그러면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안 돼요.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복수 국적자는 안 들어가죠. 복수 국적자는 여기에 이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수 국적자는 여기 임용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 국적 또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 국적이 있기 때문에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 어느 한 해당할 때, 즉 경호처장은 직원을 임용할 때는 임용 대상자 건강 상태, 건강성, 품행 이런 걸 고려를 해서 학력,
이런 자, 학력 증명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임용 대상자에게 신원 진술서가 필요해요. 임용할 때는 신원 진술서, 그다음에 학력 증명서, 그리고 경력 증명서, 그리고 건강 진단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하는 증명서가 있거든요. 증명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구가 되고요. 처장은 이런 관계기관의 조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필요한 사항은 이제 처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이 결격 사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이제 정해놓고 있고, 이제 필요한 사항은 이제 처장이 이렇게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국가공무원법 이제 33조 각호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 경우는 이제 여기 있죠.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은 임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에서요 선고를 받아요. 예전에는 금치산 선고, 한정치산 선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복권되면 돼요. 이거는 복권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복권이 되면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복권되기 전까지가 바로 결격 사유죠. 피파.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에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집행이 종료되거나 확정된 후 선고받아서,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래요. 금고 이상입니다. 벌금은 괜찮아요. 벌금은 괜찮습니다.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집행을 뒤로 미뤄둔 거거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나서,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2년 동안, 2년이 지나면 돼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 기간 중, 선고유예 기간 중, 선고유예는 보통 이제 2년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중에는 안 돼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돼요. 기간이 지나면 돼요. 여기도 복권이 되면 돼요. 파산 선고를 받아서 복권되면 돼요. 선고 기간이 지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유예기간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2년이 더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교도소에서 나와서도 5년이 더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자격이 상실, 정지된 자. 자격 상실. 피파금 5 이선자. 피파금 5 이선자. 피파금 5 이선자.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인데, 횡령죄 또는 이제 배임죄. 횡령이라는 거는 내 자기 물건이 아니에요. 이제 국가에서 맡겨놨는데 그걸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거고, 배임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횡령, 배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게 벌금형은 원래 괜찮은데 횡령,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호 직원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음 있죠. 업무상 위력. 이거는 이제 그 자기의 직원이나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간음, 추행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고 2년. 그러니까 2년짜리가 두 가지가 있죠. 횡령, 배임, 추행. 추행, 간음이잖아요. 추행, 간음. 업무상 추행, 업무상 추행, 간음. 이 300만 원 이상 받으면 2년까지는 채용될 수 없어요. 그다음 파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5년간 임용이 되지 않고요. 해임이 됐을 때는 3년. 그럼 여기 숫자를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파면이 되면은 5년간 이제 채용될 수, 결격사유고요. 해임이 되면 3년간.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2년간 안 되는데, 그때는 횡령, 배임이나 업무상 추행, 간음으로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피파, 금, 5. 피성년 후견, 그 다음에 파산으로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으로서 선고가 확정돼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렇죠? 그다음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이렇게 되죠. 아무튼 결격사유와 관련돼서 잘 보셔야 되고요.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데요. 당연퇴직은요, 이제 직원이 국적을 상실했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직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경호원이 됐어요. 요게 이제 취업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또는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선고유예는 제외예요. 선고유예는 여기에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선고유예 이외에 뭐가 있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피, 파, 금, 오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선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53. 뭐냐면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을 해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으로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 지나지 않은 자,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자격상실 정지, 그리고 2는 벌금 2년이에요. 예, 두 가지 벌금이 있었죠. 횡령 배임으로써, 그리고 업무상 추행 가능으로써. 그리고 이거는 파면 5년, 해임 3년.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선고유예는 바로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밀 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경호 공무원이 되면은요, 소속 공무원, 거기에 이제 그 직원이나 복귀한 사람을 포함해서 비밀 누설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처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공표를 하려면 미리 처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미리 처장. 소속 공무원은 경호처에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려고 한다. 미리 처장 허가를 받으라. 공표를 할 때는. 네. 그 다음에 면직을 볼까요? 면직은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이제 그만둬라라고 하는 건데, 의원 면직은 사직이에요, 사직서를 내고, 여기 사직서가 수리가 되면은, 되는 건데, 공무원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는 출근을 해야 된다는 사실 알아야 되고, 만약 이 사직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징계 면직인데 파면 해임이에요. 파면과 해임. 좀 전에 파면되면은 5년, 해임되면 3년간 안 된다고 그랬죠. 직권 면직은 뭐냐면 이제 법정 사유가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 법정 사유가 발생을 해서 그럴 때 직권으로 박탈하는 거죠. 그만해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책을 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데 의견을 듣는 거 구속력이 없죠. 그런데 좀 남용될 우려가 있을 때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 여기 징계위원회에서 보면은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그런데요, 임용권 직원에서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은 포함이 아니죠. 별정직 공무원은 직권으로 면직할 수가 없습니다. 직권 면직과 이제 관련된 거 잘 알아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신체 정신적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요. 그 다음에 이게 직제 정원이 개폐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대학교인데 과가 없어졌어요. 신규로 오는 입학생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개폐된 경우. 그 다음에 휴직 기간이 있거든요. 휴직했다가 복직을 해야 되는데 복직을 안 해. 복귀를 안 해요. 이럴 때.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극히 불량해서 대기 발령을 해놨거든요. 대기 발령 했는데도 불구하고 향상이 안 돼. 이럴 때.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서 뽑아놨거든요. 예를 들면 운전하라고 뽑아놨더니 운전면허가 취소돼 버렸어요. 면허가 취소돼 가지고 쓸 데가 없어.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요, 이게 6개월 지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백한데 여기에서 B와 E라고 돼 있죠. 지금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능력 문제죠. 그러니까 능력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이거는 의견만 들으면 돼요. 의견만. A, C, D, F 이렇게 되는 경우 6개월 그 다음에 폐휴자 6폐휴자 이거 뭐냐면 6개월이 지났다. 그 다음에 폐직 휴직했는데 복귀를 안 했다. 자격증이 상실했다. 이거는 그냥 의견만 들으면 되고요. 능력이 부족한 거 있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남용될 수가 있다고요. 부칙에 따라서 다르니까. 너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냐?
이렇게 기준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권 면적이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B와 E. 그러니까 이건 능력이죠. 능력이 부족한 경우고 이럴 때는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6폐유자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의견만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직권면적 면적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직제정원 개폐, 아까 폐죠. 폐직이나 가원이 됐을 때 임용 형태, 실적 이런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폐할 때는 면적 기준을 정해주라. 그리고 정원을 개폐하거나 예산을 감소, 폐직 가원 될 때는 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이거는 동의가 아니라 징계위원회 동의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직된 직원은 우선 재임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우선 재임용 할 수 있다지 반드시 재임용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개폐를 할지 예산의 부족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뽑을 때 우선 재임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보면 직제 정원을 개폐로 할 때는 면직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직제 정원 개폐 예산을 감소로 이럴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다시 뽑을 때 우선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선 재임용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능력 부족은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징계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좀 달라요. 이 내용을 잘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인사위원회는 뭐냐, 이게 인사위원회. 인사권과 관련 인사위원회인데, 이제 경호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정책 운용에 관한 사항을 하는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냐면 5명에서 7명 이하로 구성이 돼요. 자, 위원장은요,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그리고 위원은요,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인사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도 인원은 5명에서 7명인데요. 위원장이요, 여기 2급이 아니라 3급 이상이고, 위원이 3급이 아니라 4급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2급 이상, 3급 이상, 인사실무위원회는 3급 이상, 4급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인원은 이제 위원장과 5에서 7인, 위원장과 5에서 7인 이렇게 돼 있죠. 회의는 이제 처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실무위원회와 그래서 제안으로 그런 인사에 관한 처장이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5명에서 7명, 그리고 2급, 3급.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는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급, 4급. 위원장은 이제 3급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정년을 보겠습니다. 정년. 정년은요, 5급 이상은 58세고요. 6급 이하는 55세. 이렇게 되어 있죠. 경우가 같은 58세, 55세. 58세, 55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8세, 55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정년이 이제 5급 이상과, 이제 5급, 6급 이하,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고, 여기는 지금 58세, 그 다음에 55세라는 뜻이에요. 근데 계급 정년이 있잖아요. 이제 계급 정년이,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차이가 있죠. 여기 2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4년. 그 다음에 여기 3급은 7년. 그 다음에 4급은 12년. 5급은 16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에 승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6년 안에 승진을 해야 돼요. 16년 안에 승진 못하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4, 7, 12, 16 이렇게 되죠. 그러면 4단으로 하면 4, 8, 그다음에 12, 1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틀리죠. 4, 7, 12, 16 4, 8, 12, 16이 아니라 4, 1은 4, 2, 8, 4, 3, 12, 4, 4, 16 이렇게 되니까 여기만 하나 틀려요. 7만 달라요. 7만. 4, 7, 12, 16. 4, 7, 12, 16. 그리고 1급이 아니라 2급부터 가야죠. 2급부터 나눠지니까, 이거를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제 2급부터.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이제 다시 보시면 요게 5급으로 나눠서 58세, 55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급 정년은 4, 7, 12, 16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임이라는 게 있어요. 강임. 강임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강임된 경우에 이제 계급 정년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급이 이렇게 3급, 이제 5급으로 강임이 됐다. 강임이 됐다. 이렇게 되는 강임. 한 계급 떨어진 거잖아요. 강임된 경우에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는 강임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줘요. 예를 들면 4급에서 지금 2년을 근무했는데 이쪽으로 강임이 됐으면 2년을 포함해서 이제 2년을 포함해가지고 계산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걸 포함해서 계산이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년과 당연퇴직 보면 경호 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까지다. 그러면은 6월 30일, 7월부터 12월까지면 12월 30일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계로 가볼까요? 징계. 징계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징계위원회가 있어요. 징계위원회. 이제 징계위원회는 이제 이렇게 고등징계위원회하고 그러니까 보통징계위원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징계위원회 구성을 보면은요, 이제 위원장 1명 있어요. 그 다음에 4명 이상 6명 이렇게 돼요. 그럼 위원장까지 하면 5명에서 7명 이렇게 될 텐데, 아무튼 여기는요 5명에서 7명이 아니라 위원장 과니까 4명에서 6명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계는 원래 처장이 하는데 이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고등징계, 보통징계 이렇게 나눠지죠. 그다음 5급 이상은 대통령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파면해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등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처장을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이런 거야 되죠.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자, 거의 시행령이 이제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지금 이 시행령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돼 있죠. 보면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고요. 여기에 이제 보통징계위원회는 이제 경호지원단장, 경호지원단장 이렇게 경호지원단장. 지원단장이에요. 실장이 아니라 이렇게 지원단장. 예전에 실장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경호 지원단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원이 3급 이상 이제 직원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4급 이상 직원 중에서인데, 보면은 고등징계위원회는 3급 이상 직원과 다음에 해당하는 거다 해가지고 법관, 검사, 변호사 10년 이상, 법조계에서 10년 이상. 자, 그리고 부교수 이상, 그리고 3급 이상 경호고문을 3년 이제 퇴직한 이제 사람인데 3년 이상 지난 사람이죠.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직원 중에서 일단 되는 게 원칙이고,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게 이제 법조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10년 이상, 그다음 부교수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3급 이상으로 퇴직하신 분이 3년 이상 지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보통징계위원회는 뭐냐면 법조계에서 5년 이상, 그 다음에 조교수 이상,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게는 법조계에서 5년 이상, 그 다음에 조교수 이상으로서 5년 이상, 그리고 여기에는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여기서 3년 이상, 이런 분들이 이제 위원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징계의 경우에는 이렇게 5급 직원까지 징계 사건, 6급 직원에 대한 중징계 사건이나 이런 걸 담당하고요. 여기 보통징계는 6급 이하의 사건을 담당한다. 자, 아무튼 요 민간위원이 들어가니까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이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권자까지 대통령까지 봤고요. 이제 보상을 보면요. 보상.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대한 임무 수행이랄지 이렇게 상이 다쳤다, 부상을 입었다 이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법, 그 다음에 보훈 대상자, 국가보훈법 있죠? 보훈 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과 관계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관계. 직원의 신규 채용 등과 관련된, 특히 어떤 신규 채용을 한다, 랄지, 여기에는 이제 신규 채용을 한달지, 또는 이제 시험, 승진,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법이니까요. 자,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에 또 뭐가 있냐? 인사에 관한 감사랄지, 그러니까 통계보고 있죠. 인사에 대한 감사, 그리고 통계보고, 이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낼 수가 있죠.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한 감사, 통계보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이랄지, 하는 거. 그래서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 그랬을 때 도와달라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잘 기억을 이제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에 관한 감사랄지 통계보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죠. 자, 이제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자, 상당히 이렇게 잘 출제하고 있고요. 파악을 좀 잘 해둬야 되는 게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인데요. 어디에 설치하면 경호처에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의무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돼요. 위원장이 차장이고요. 부위원장은 차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이제 이 직원들을 여기다가 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관장사항은 대통령 경호 안전에 관한 협의, 특히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 분석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간 일들이지요. 이제 관장 사항들을 다 정하도록 하고 있죠. 필요한 사항.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의 책임 해가지고 이제 위원회의 구성 전원과 장은 공동으로 이게 책임을 져요. 위원들이. 이제 그리고 상호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요. 이렇게. 이제 처장은 이제 안전대책 지침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봐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자, 여기 지금 위원이에요. 보면은, 일단 뭐, 위원장이 대통령 경호처장이죠.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장은 뭐 하냐? 이 전반적인 총괄을 하는 거예요. 총괄을 하는 게 처장입니다. 총괄을 하는 게 이제, 처장이 총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이제 국가정보원의 테러 정보통합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건데, 사실 첫 번째하고 이게 마지막은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요게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정보 전파, 그 다음에 그 밖에 국내외 경호 행사 지원, 이 내용은 지금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것만 보면 되는데, 특히 국정원, 여기에는 국정원에서 하느냐 뭐 하느냐 이런 문제를 보고 있어서 위해 요인의 제거는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 아무튼 위해 요인 정보, 이거는 뭐 정보 및 보안 대상 기관 조정이랄지, 그 다음에 해외 동포 입국자 동향파,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행사 참관 해외 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 파악과 보안 조치. 자, 위해 요인 제거하고 해외 동포 입국자는 국가정보원. 자, 그 다음에 이 법무부에서는요, 법무부는 체류와 관련된 거니까 아무튼 출입국 체류 관련 동향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의 경우에도 보면 정보통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도 이제 정보통신이 들어가니까 뭐 쉽죠. 이거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도요, 보면은 항공기,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니까 여기에 이제 육로, 철로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역시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요, 여기 보면 식료품, 그 다음에 여기 식료품, 그 다음에 식료품, 여기 나오니까 역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이 관세청의 조사 감시국장이 나오는데, 출입국자에 대한 검문 및 검사, 출입국자에 대한 검문 및 검사, 이게 이제 관세청이에요. 관세청. 법무부가 아니고요. 관세청. 그리고 관세청에서 휴대폰, 소포, 화물에 대한 검색 이런 거를 담당을 합니다. 그럼 대검찰청도 잘 내는데요. 대검찰청에서는 수사 지휘는 당연히 대검찰청이고 위에 가는 인물에 대한 관리 자료 수집인데 이게 경찰청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제 테러 범죄도 경찰청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위에 가는 인물 관리 자료 수집하고 국제 테러 범죄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차단도 대검찰청이다라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상이니까 되고요. 소방청에서는 소방 방제 업무니까 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군인이죠. 합동참모본부니까 6회 공군으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됐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용이 많은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군내 행사장, 군내 이렇게 행사장인데, 여기는 이제 행사 참여자에 대한 종사자 신원조사, 이것도 이제 군대 내겠죠. 군부대, 여기도 이제 군시설. 그 다음에 취약제에 대한 검문 검색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우 유관기관에 대한 보안 지원 활동, 요건 좀 알아두세요. 경우 유관기관에 대한 보안 지원 활동, 이게 바로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입니다. 여기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는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방위 이 사령부의 참모장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수도권 취약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본 내용이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이에요. 이게 잘 출제되거든요. 이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에 있어서 이 위원회의 각 기능별 임무를 물어보기 때문에 꼭 시험장 가기 전에 방금 제가 체크했던 거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